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것이 반복돼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는데 예의 없으십니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의하고 처리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요즘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가합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회의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시는 그 뒷모습,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절대로 멋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인이 아니라 패거리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정청래 사임의 건,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사임의 건,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예의 없으십니까? 저희 의원총회는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 선출에 관해서 다만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지. 철회서가 지금 이의가 아니 50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본회의가 장난치는 거야 뭐야 이거. 뭘 속이려 했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방위원장으로 선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안전위원장 때는 55%로 선출됐는데 이번엔 61%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서울 전역에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죠. 위급 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오발령일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잉 대응이었을 가능성,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 새벽에 삐 소리와 함께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입니다 라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입니다. 위급 재난 문자, 오발령이라고 하는 문자,
이렇게 무등해서 되겠습니까? 누리호가 발사돼도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장난합니까? 전쟁놀이 합니까? 아침잠을 설치게 한 오발령 문자를 보낸 서울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오늘 국민공감 안 가신 것 예, 비상 상황이었어. 한 말씀만 오늘 지도부에서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일단 내용을 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행정 재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혹시 뭐 진상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이 있으신지? 탄압 시리즈에 이어서 재난 시리즈가 안 돼, 민주당은. 재난과 관련돼서는 모자란, 조금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다소 조금 좀 과했다 이런 기분도 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과하냐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또 완전히 또 판단하기는 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행안부는 아침에 서울시 문자로 오발령이라고 정의 내렸고 서울시는 행동이 없다가 40분쯤 있다가 재난 문자를 해제했습니다.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궁금하고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또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경찰이 준비한 최루의 캡사이신 분사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혜선 수석과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너 납치된 거야. 너 납치된 거야. 범죄도시라는 영화 속 강혜상이라는 악당 캐릭터가 남긴 명대사입니다. 함부로 캡사이신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경찰의 폭력입니다. 네, 함께하신 분들 지금 경찰이 운영소를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 허가하지 않는 천막을 설치하면서 실소를 물러나게 하는 행위는 집시법석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불법 행위. 경찰은 캡사이신을 희석하면 세수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기동복까지 입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캡사이신 세수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민노총의 이런 집회를 순수한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뭘 잘했다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에게 애꿎은 피해만 가지고 시키면서 도로를 가로막고 그 강혜상은 팔뚝만한 정글도 마체테를 휘두르는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나 등장해야 할 정글도가 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다시 캡사이신, 소위 말하는 체루탄이 언급되고 물대포가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꼬리를 흔드는 그들의 사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대화를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형식과 내용은 물론 주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해 대화가 원만하게 성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는 버리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김정은이 정의당 대표 정직 없는 고용주의 해양 부산 투기 반드시 막고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세요? 소주랑 밥은 친구랑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또 쓰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환영합니다.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것과 별개로 회담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회담은 회담인 거고요. 대화 정책대화 제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별 의미 없는 얘기 같고요. 그 무슨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됐나요? 오늘 회담 이제 그 대표님끼리 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진전 사항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